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이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김영준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참 오랜만에 봬요. 예, 거의 한 6개월 훨씬 넘었죠. 저희 작년 7월이니까요. 거의 1년 가까이 됐죠. 1년. 예. 네. 저희가 그동안에 몸만 닿던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다. 어려웠죠. 네,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풀린 것 같진 않고 연중 최저점을 찍었던 상황이니까. 네. 근데 운용자들 입장에서는 올해보다는 오히려 작년이 좀 더 어렵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떠셨어요? 저희는 작년이 더 어려웠습니다. 작년이 더 네. 어려웠고 가장 큰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가는 종목만 갔고 네. 그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돼서 그거- 그걸 쫓아가기도 어렵고 안 따라가자 수익률 안 나오고 좀 어려웠던 국면이었습니다. 그렇죠. 1월에 반도체도 사실 많이 올랐고 자동차도 그 밸류에이션 사기는 애매했고 그다음에 중반에 소위 말하는 네카오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도 그랬고 이제 활용 점정이 마지막 연말이었습니다. 게임, 엔터테인먼트, NFT, 메타버스. 예.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예. 그 저희가 정말 거래를 하려고 해도 저희 조금 사기도 하고 일부 네. 매매도 했지만 참 저희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네. 이거를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도 잘 못 잡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비중을 많이 실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 걸로 수익률 올리는 펀드들이나 그런 팀들은 있었고 분명히 네, 그게 눈에 있었죠. 보였고 네네. 근데 또 다른 주식은 빠지니까 수익률은 줄줄 새고 특별히 9월달 이후에 저는 수익률이 줄줄 샜는데 어떠셨어요? 저희도 작년 하반기는 굉장히 수익률이 부진했었고요. 네. 5월 고점을 이후로 쭉 수익률이 좀 마이너스 계속 나다가 연말에 저희가 수익률이 딱 플러스로 났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나왔어요. 연 기준으로 예, 연초 대비 그래서 연말에는 거의 플러스 났는데 네. 사실은 연말에 수익률 올렸던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 시장이 조금 지난번에도 저희 7월 때 와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많이 고평가돼 있고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서 저희도 조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익은 고객한테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서 방어적인 부분들을 조금 많이 연말 정도에 12월 달 작년 이럴 때 조금 풀고 저희가 롱 포지션 가져가면서 수익률 좀 올리고 끌어올리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1월 달에도 이 분위기가 이어지겠다 이런 효과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한 채 1월 달을 맞았는데 네.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죠. 시장이 무너지면서 저희도 사실은 조심한다고 했지만 거의 시장이 무너진 거를 많이 그대로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조심한다고 저는 한전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조심한다고 현금 대신으로 네. 그냥 현금 들고 있을 걸. 조심하는 네.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이죠. 예, 현금이죠. 네. 근데도 또 현금 들고 있으면 또 욱해가지고 또 싼 게 보이면 또 못 참고 그럴까봐 네네. 아예 그래 오래 들고 갈 걸로 이걸로 가자 해서 저는 올해 겨우 살짝 올랐을 때 상당 부분 빠져나왔고 네. 그나마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역시 그런 전략이 꼭 나쁘진 않았지만 작년도 내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네. 근데 운영이라는 게 애간장 놓는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뭐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상승장에는 사실 실수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수익률을 잘 덮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하락장이나 이런 어려운 장들이 오면은 이제 실수한 게 그대로 이제 숫자로 드러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거조차도 다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다 포기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네.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그걸 인정하면서 더 나은 개선책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참고로 우리 그 타이거 자산운용은 그 운용을 시작한 이래 그 운용사 중에서는 상당히 그 높은 레벨 랭킹의 탑 랭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가수 따지면 아이유? 예, 조금 부진한 아이유입니다. 지금 요즘에 히트곡이 없는 아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고 잘하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모셨죠. 네, 저희 못하는 분들은 뭐 저희 배우려고 모시는 거니까. 그 타이거 자산운용에서 우리 김영준 이사님이 실질적인 2인자세요.
그건 대외적으로는 다른 분이 조금 더 유명하시긴 하죠, 그렇죠? 예. 다른 뭐 예. 네, 이사님 한 분이 굉장히 예. 오종태 이사님이 유명하시고요. 유명하시긴 한데 예. 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아. 그 대표님 다음으로는 바로 우리 김용준 이사님이 네, 어, 대외적으로는 알려진 운용자 중엔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종태 이사님 이 방송 혹시 보시면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안 보실 거로 알고, 네,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오종태 이사님이 오해하시겠는데. 아니 운용 정말 굉장히 예. 운용 정말 잘하시고 작년도에 나와서 아. 현금 보유 비중을 상당히 늘려놨고 네.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그래서 야 연말에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수익률을 보니까 도찐개찐. 참 저희도 근데 사실은 저희의 원래 전략을 그때 밀어붙였다는 가정을 하면 사실 네. 역사에 가정이란 게 없지만 네. 아마 플러스가 좀 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그 실수를 했고 주식의 수익률을 당장 빨리 돌려드려야 된다 어느 정도는 시장이 하락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네. 그게 내일인지 6개월 후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실수를 첫 번째 했고 이거 일부 저희가 이제 담았던 주력 종목 중 하나가 이제 저희 계획과 달리 이제 바이오 업체였는데 신약 임상에서 실패하면서 주가 하락이 좀 세게 나왔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조금 손실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생을 했고요. 최근에는 조금 근데 포트폴리오를 최근에 보니까는 저는 이제 종종 네.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1월달에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월, 3월, 4월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복구하셨어요. 복구했죠. 네. 예.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시장이 무너내릴 때 어느 회사보다 더 빠르게 저희가 포지션을 빨리 정리하고 네. 방어적으로 다시 돌아섰다. 네. 그 이유는 그 전부터 계속 시장에 대해서 방어적이었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그 생각을 다시 행동을 옮기는데 거의 그 찰나의 순간에 저희가 거의 일주일도 안 되는 순간에 저희가 포지션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하락은 했지만 영향을 좀 덜 받은 부분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후에는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면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좀 자신 있는 종목들만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조금 압축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좀 돌아오는데 도움이 됐고 가장 크게 좀 고민했던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7월 달에 와서 말씀드릴 때 객관적으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어서 어려운 시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미국 비중들은 굉장히 많이 줄여놨었고 네. 미국 쪽에 관련된 이제 고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저희가 쇼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좀 수익이 나고 하면서 올해?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빨리 올라왔구나. 조금 밸런싱 있게 저희가 맞춰져지면서 네. 저희가 조금 수익이 좀 다행스럽게도 좀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1년 뭐 몇 개월 분기 수익률은 누구나 좋을 수 있어요.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러나 3년, 5년, 8년, 10년 꾸준히 좋은 거가 사실 진짜 어렵고 그게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력 있는 운용사가 타이거 자산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하고는 무슨 어떠한 제휴 관계도 없어요. 아니요, 없죠?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우리 그 업계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인정받고 잘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저도 운용을 하는 입장이니까 운용자끼리의 토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유튜브 역사상 이런 거는 거의 처음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다른 왜냐면은 다 그냥 그 저기 사회자가 운영을 보통 안 하시죠? 사회자가 오셔서 어떻게 네. 이렇게 하지 직접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네네. 직접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네네. 버튼을 누르는 사람끼리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좀 독특한 조합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프로 중에 프로들도 조급해서 깨질 수가 있다. 저희도 항상 수익률을 목말라 하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업을 시작하면서 1년 단위로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어마어마하죠. 전에 이제 나왔던 걸 제 스스로 이제 모니터링 해보니까 그 말씀 잘 드렸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지만 저희는 시간에 구애받기 때문에 연환산 수익률을 매일 체크당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 실력을 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보다도 더 잘해낼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고요. 그렇죠. 예. 네. 약간 부럽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뭐 왜냐면 정말 수익이 많이 날 종목을 한 2, 3년씩 그냥 보유하실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시는 건 네. 굉장히 부러운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종목들이 야 이거 장기로 갖고 하면 두세 배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한 35%, 45%좀 수익 났는데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좀 이거 좀 한번 확정짓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쫓김이 조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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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걸 아예 없다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이고요. 또 하나의 경쟁력은 사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 저희는 항상 이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개인 투자분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세요. 근데 이런 결심하실 수 있죠. 시장 어려워? 그럼 난 좀 쉴래. 이게 가능하시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것들을 대부분 못 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경쟁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이제 타이밍을 잡는 건데 또 타이밍을 잡는 분들은 또 지금 이 말씀하신 기조에는 포함은 안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을 못 잡죠. 타이밍을 그렇죠. 못 잡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건 할 수 있죠. 뭐 내가 봤을 때 시장은 좀 어려운데 나 스스로도 돈 벌 자신이 없으면 조금 뭐 비중을 많이 줄인다든지 그렇지.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렇죠. 안 먹으면 말지 뭐 이런 것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저는 뭐 리스크가 클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줄이면서 네. 안정적인 전략을 택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진짜 큰 그건 장점.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이 없을 때는 비중을 줄이고 약간 일부 편할 때 뭐 올해 목표 수익률 다 했으니까 좀 쉴래. 쉬었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신저가 나오면 나 쉬기를 못하네 시장이. 나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굉장히 좋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장 얘기 잠깐 해보면 앞서 미국 시장이 작년도 기준으로 고밸류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고밸류가 드디어 1월 이후에 깨지기 시작했어요. 깨졌죠. 네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가 봤더니 조심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거짓말 좀 보태서 한 30번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심. 그렇게 조심하자는 얘기를 30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수익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조심해도 이게 사실 피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 시장에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예. 조심해도 저도 현금성 종목을 들고 있었음에도 당하죠. 예. 남들보다 덜 타격을 받을 네, 뿐이지 네. 당합니다.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방법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미국 시장을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고 봤던 또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된다고 봤던 가장 큰 이유가 성장주들에 대해서 장밋빛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네. 이런 시기가 굉장히 시장의 고점 징후에 가까운 부분이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고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위험한 징조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그만 안 좋은 일들이 악재들이 쌓이게 되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 부분에는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존재해서 네. 시장이 굉장히 끝까지 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양쪽 다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상승 포인트인 유동성과 그리고 하락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인 밸류에이션이 높은 부분들이 결국 부딪히다가 결국 1월 달에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감소할 수 있고 축소될 수 있다는 것들이 커지면서 결국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만 남고 그것이 결국은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말씀하셨을 때보다 미국 주식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그 유동성들이 계속 버텨줬으니까요. 예, 많이 올라갔고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느꼈던 부분이 언제였냐면 12월 중순 넘어가니까 아직도 국장에 그러니까요. 예. 나는 얻어 터지긴 했지만 싼 데 있어. 싸니까 있는 건데 아직도 국장에 밥 같은 사람 이러면서 거기 돈 버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작년 나왔죠. 12월 네. 1월 네. 초까지 고점을 찍었으니까 굉장히 힐난조로 무시당하고 이렇게 저가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예.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댓글들이 계속 붙죠. 예, 예. 그러면서 좀 약간 내가 이렇게 국장에 남아 있으면서 모욕을 당하는 이 시츄에이션이 정말 기묘하다. 예. 기묘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래도 프로 투자자인데 네네. 기묘하다 했는데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긴축 스탠스 딱 발휘되자마자 네. 아주 뭐 시장이 지금 52주 최저가까지 미국 기준으로 네네. 빠진 흐름인데요. 자, 그럼 미국
나스닥 이 PER 배수 한 30배 가던 것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16배, 15배 뭐 얘기도 나오고. 예, 거기까지 떨어져야 된다. 네. 그러려면 앞으로 한 400포인트, S&P 기준으로 한 400포인트 더 떨어져야 되는 건데, 자 이제는 그럼 고밸류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네. 지금은 뭐 평균적인 회귀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 뷰는 어떻게 보느냐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네. 저희는 거의 이제 매일같이 시장과 그다음에 뭐 밸류에이션이나 살만한 종목이나 이런 얘기들을 거의 매일같이 1시간 이상을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스터디를 계속 하고 저희가 내린 결론 회사의 어떤 내린 결론은 이재현 대표님이 이제 이 표현을 쓰셨는데 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주식의 사계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네네네. 앞에 이름을 기억이 안 나서 구니오라는 분이 이제 말씀 일본 무라카미 군. 예 맞습니다. 무라카미 군이요. 네네. 네. 무라카미 군이요. 제가 그분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는 알고 있죠. 아니 왜냐면 저 코스트라니의 달걀이나 아니면 뭐 네. 다우 이론이나 사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네, 다 똑같은 네. 얘기니까요. 네. 그래서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냐면 그 이론의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시장은 총 4개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첫 번째 단계가 유동성 장세, 두 번째가 이제 실적 장세, 네. 그 다음에 이제 역금융 장세,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역실적 장세 이렇게 이제 4계절을 지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국면에 있느냐를 이제 얘기할 때 이재현 대표님의 표현이 지금은 역금융 장세가 끝난 시기쯤으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멀티플이 비쌌던 종목들이 쭉 다 빠져 내려왔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역실적 장세는 왔느냐? 그건 아직 안 왔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5월 들어서 최근에 실적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과 함께 주가도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역실적 장세가 완전히 진행된 건 아니고 역실적 장세의 초입 정도로 저희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 바로 뭐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부진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면서 실적이 조금 부러질 수 있는 그러면서 실적이 좀 내려오면 내가 원래 퍼 15배라 생각했는데 퍼 20배였네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주가 한 번 더 조금 더 빠지는 그 구간을 거쳐야만 이제 하락장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하락장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남은 부분이 좀 있다. 미국 시장 기준입니까? 미국 시장 기준이 있고요. 근데 국내 시장도 일정 부분은 어느 순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글로벌 경기와 다 연동되어 있고요. 그렇죠. 미국 경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러한 생각은 거대한 틀에서의 어떤 흐름을 보고 있는 거고 경기 침체나 부진이란 부분이 올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지도 저희 사실 판단할 수 없고 또 하나 부분은 실적이 부러지는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실적이 가장 부러진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뭐 이제 포인트들은 결국은 매출이란 건 P와 Q로 결정되고 그 중에서 이제 결국 이익이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비용이라는 부분을 빼서 이익이 나오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임금이나 원자재와 같은 이제 비용 부분이 올라오고 있고 이걸 그동안 소비자들한테 전가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소비자들 전가하기 쉽지 않다는 이제 1분기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조금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경기 침체나 부진이 아니더라도 기업들의 성장성이 조금 느려지는 업체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 조정이 조금 더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요 네.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네네. 지금 안 그래도 뭐 미국에서 실적 발표하는데 가이던스 꺾으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 부러지고 그렇죠. 예, 지금 네.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적과 가이던스가 모두 부진하면 주가가 거의 폭락 수준에 하루에 뭐 수십 %씩 그렇죠.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네.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빅테크의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작년도에 미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될 것 같은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더할 나위 없이 어떻게 작년에 많이 놀랬잖아요. 아니 세계 최고의 사이즈의 회사들이 매출이익률이 증가가 어떻게 20-30%씩 나와. 그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거기에 지난번에도 말씀 저희가 나눴지만 PER도 심지어 싸서 네. 이게 뭐 다른 성장주들보다도 훨씬 PER이 싸니까 네. 이게 실적으로도 설명되고 네. 멀티플로도 설명되고 그런 상황들이 진행됐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미국의 경기가 좋았던 부분들이 결국은
돈을 풀어서 경기가 좋았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회수되는 구간이다 보니 네. 실적들이 지난번만큼 성장성은 나오기 어렵겠다. 저희가 생각해서 이미 그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어서 뭐 주가가 여기서 더 엄청나게 빠진다. 뭐 이런 생각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봤던 이 팡 주식들이 가장 엣지가 없어 보이는 구간은 맞다. 이게 저희의 좀 생각이고요. 엣지가 없어 보인다는 건 이제는 그 밸류에이션 고평가 수준은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에는 조금 매력이 좀 약한 거죠. 그런 엣지. 예, 사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밋밋해진 거죠. 예전에는 성장이 굉장히 고성장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실적들이 부진한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적정 수준이니까 현재는 이제 손이 잘 안 나가는 네. 이 정도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최근에 진짜 그 PR 높았던 아마존의 하락폭이 정말 무섭게 떨어지더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그렇게 밸류에이션 높았던 놈들이 무섭게 떨어지고 그다음 성장성이 훼손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떨어질 때 보니까 정말 급전직하. 그리고 최근에는 또 넷플릭스도 네.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순간부터 그냥 수직 낙하를 시켜버리고. 네. 네. 이 평상시에 굉장히 이제 안정된 시장이면 아마 주가가 이 정도까지 또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시장이 또 계속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경기가 부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미리 좀 선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저희 기준에는 매수를 이제 막 스타트해야 될 기준을 넘은 기업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좀 예. 많이 떨어진 기업들. 이건 그렇죠. 그리고 사실 팡 주식들도 지금 주가에서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를 꼭 고민한다면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산다에 투표를 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버튼 눌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하락 구간에 있고 아직 하락 구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더 지켜보자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타겟팅하는 사정거리까지는 들어오는 기업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옛날에는 넘사벽의 밸류에이션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줘도 못 먹어. 이거 나는 무서워서 못 가. 이랬는데 이제는 그 무서움은 떨쳐버릴 수 있는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와서 내려와 있죠. 예, 사정거리 우리가 조준을 해서 사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고민하는 구간까지는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워낙 지금 현재 그러고 또 어느 정도의 긴축이 있을지 모르니 그럼 이건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그렇죠. 밸류에이션의 레인지를 낮추는 요소가 되니까 그걸 낮췄으면 아무리 사정권이라도 보다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사격을 해야 된다 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면 이제 적정 밸류라는 게 존재하고 네.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면 이건 적정 밸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거보다 이제 많이 올랐을 때 저희는 오버슈팅 한다 얘기하고 실제로 오버슈팅하는 구간이 있으면 또 언더슈팅하는 구간이 존재하잖아요. 네. 저희가 분명히 작년 하반기에 그 오버슈팅하는 구간을 봤고 저희가 이제 이제부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의 하락이 적정한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지만 네. 사실 또 한번 언더슈팅 구간을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서 이 양쪽 다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두 개의 생각과 확률을 고민해 보면서 저희가 포지션 비중을 늘리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늘려가면서 이제 좀 눈치 보면서 늘려가고 있다. 네. 지금 그래서 늘리는 걸 아주 본격적으로 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고 조금 관찰이 좀 길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네. 지금은 조금은 저희가 한 템포 쉬고 있는 구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